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05% 하락하면서 2만 선 겨우 방어하는 모습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0.04%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6천 선에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이 소폭 상승하면서 43,326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성탄절 연휴가 지나고 맞이하는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장에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3대 지수는 장 초반에는 차익 실현 매물들의 출회로 다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면서 박스권에서 움직임 이어가다가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이 뉴욕 증시의 기관 투자자들은 소극적으로 거래 중이고 소액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와중에 1년 중 가장 졸린 때라고 불린 만큼 시장이 한산한 오늘, 산타랠리의 지속 여부에 우려감을 드러내는 모습이 강하게 보였습니다. 자,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보겠습니다. 4.579%로 오늘 0.17% 하락하며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03%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5,175포인트 만들어냈고요. WTI는 오늘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죠. 0.77% 하락하면서 배럴당 69.5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M7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은 대체로 하락세 보인 가운데 애플만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애플은 0.32% 상승하면서 259.02달러 만들어냈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장중에 또다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260.1달러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웨드부시는 2025년까지 성장을 촉진할 혁신적인 AI 기반 아이폰의 업그레이드 주기를 기대하면서 목표 가격을 300달러에서 3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애플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곧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엔비디아는 0.21%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139.93달러 만들어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0.28%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438.11달러 만들어냈습니다. 알파벳도 오늘 소폭 하락했죠. 0.26% 하락하면서 195.6달러 만들어냈는데요. 애플이 구글의 온라인 검색과 관련된 미국 반독점 재판에 지지 표명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 0.87%, 1% 가까이 하락하면서 227.0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역시 0.72%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테슬라는 1.76% 하락하면서 454.13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는 7% 넘게 급등했었던 테슬라의 주가,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SESAI입니다.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배터리 제조업체인 SESAI의 주가 장중 사상 최대 168%나 급등하는 등 정말 기록적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회사의 주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4일간의 상승세 동안 무려 주가가 30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둔 SESAI는 MIT 출신의 치차오 후 박사가 2012년 설립한 배터리 스타트업입니다. 설립 당시에는 사명이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었는데요. 이후에 현재 사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주가는 이전 손실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SESAI의 주가는 여전히 하락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편 최근 SK가 이 SESAI의 주식 4억 2,400만 원어치를 매각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차세대 리튬 메탈 기업인 SESAI는 UAM과 ESS 시장의 진출까지 선언한 상태인데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쿨러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40%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우주 기술 기업 쿨러 테크놀로지는요, 목요일에 약 2,100만 달러 상당의 217.18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밝힌 후에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전에는 43%까지 상승하는 기록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국내 인공위성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의 위성용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하기도 하는 이 회사는 미국에서는 배터리 검증 솔루션
솔루션 업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나사와의 배터리셀 첨단 자동 검사 시스템 계약 일환으로 국내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검증하기도 한 회사죠. 쿨러는 12월 4일에 새로운 비트코인 재무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이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했는데요. 그날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10만 달러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 현재는 그 최고치에서 10% 이상 하락한 상태인데요. 쿨러가 새로 인수한 비트코인은 코인당 평균 가격이 약 9만 6천 달러 선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잉여 현금의 최대 90%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니웰 인터내셔널입니다. 1.29%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항공, 운송 분야의 다양한 제품과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니웰 인터내셔널. 오늘 다우지수 종목 중에 주도주로 꼽혔는데요. 장 마감 직전에는 소폭 조금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에 증권사 제프리스는 허니웰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보유 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목표 가격을 220달러에서 26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허니웰의 주가는 지난 1년간 18.5%의 수익률을 만들어냈는데요. 허니웰의 다양한 사업부 중 현재 항공우주 부문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허니웰은 40년 연속으로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해왔고요. 재무 건전성 부문에서 견고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추이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CNBC는 설문조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1월에 취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투자자가 그의 취임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BC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71%는 트럼프가 경제와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트럼프의 인공지능 개발과 정책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응답자의 57%는 트럼프와 그가 임명한 인사들을 신뢰한다고도 답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대 쟁점인 관세에 관해 미국 경제와 근로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지 또는 방해가 될지 묻는 질문에는 50대 50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질적인 핵심 인물로 떠오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6%가 확실히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28%의 응답자는 그다지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응답하기도 했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M7 종목들의 상승세와 대형 기술주 선호 현상이 202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서 노동시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2월 8일에서 14일 주간 191만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직전주 수정치 대비 4만 6천 건, 시장 전망치는 1만 1,000건 상회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 수정치를 하회했는데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해고된 근로자들의 실업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했다며 이는 노동시장의 둔화를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은 건 일부는 신청 자격이 없고 일부는 자격은 있지만 신청할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지표와 함께 고용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탄절이 지나자마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오늘 최대 4%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가상화폐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26일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 기준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8% 내린 95,600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성탄절 전날이었던 24일 99,800달러대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10여 시간 만인 25일 오전 5시쯤부터 하락하면서 전날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암호화폐의 시세는 95,000달러 선에 가까워졌지만 더 우려되는 것은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나 날아갔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하락세는 좀 단기적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12월의 끝, 연말을 맞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는 건데요. 투자자들의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올해 비트코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각광받게 된 점, 무엇보다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S&P 500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견조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투자 열의가 역설적으로 그가 비난해왔던 청정에너지 산업의 호황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AI와 가상화폐에 대한 트럼프의 열정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그가 수년간 비난해온 청정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그 이유는 AI와 가상화폐 사업이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기존 화석 연료만으로는 충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부랴부랴 원전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완공까지는 최소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에너지 부족 현상이 시장에는 선반영되는 분위기인데요. 최근 청정 에너지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ETF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시장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에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대선 기간 동안 청정에너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안을 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IRA를 취임 후 폐지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해왔죠.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의 기후법이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고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을 지지하자 전기차에 대한 입장도 완화했다면서 이 비판적인 청정에너지에 대한 입장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정부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인 난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공무원 원격 근무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건데요. 우선 연방 공무원들의 거센 반대와 노조와 정부가 체결한 단체 협약에 따라서 재택근무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백악관 예산관리실의 지난 8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연방 공무원의 46%가 원격 근무가 가능하고 전체 공무원의 약 10%는 아예 전면 원격 근무로 지정된 직무를 맡고 있어서 공식 근무지가 자택이거나 정부 청사에서 멀리 떨어진 임대 공간인 상황입니다. 이 복귀를 하려고 해도 일할 공간이 없는 상황인데 공무원들은 자녀 돌봄과 출근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예 퇴직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수의 공무원이 그만둔다면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정부의 군사를 제거한다는 취지로 신설한 정부 효율부 도지의 수장이 될 일론 머스크와 기업가 출신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주장하던 개편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재택근무를 없애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면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죠.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개편이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